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것은 헤로도토스에게 이름 붙여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유일하게 우리 시대까지 남아있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건축물을 몇 번이나 해체하려 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날 피라미드에 얽힌 속설과 억측은 다양합니다. 컴퓨터 마우스보다 무거운 물건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외계인이나 다른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화와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계인이나 기타 생명으로 이 유적이 만들어졌다는 등의 소문과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현대의 역사가에 의해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분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누가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역사를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피라미드가 노예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하지만 노예의 노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예에겐 동기부여도 일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이벤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장사인 것이죠. 사실 피라미드는 노예에 의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은 전문 장인의 지도 아래 농민과 도시 빈민들을 통해 노동력을 모았고 보수도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고대 이집트 젊은이는 피라미드 건설에 대해 지금 젊은이들이 세차장 아르바이트에 대해 말하듯 친구들과 가볍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은 파라오의 즉위와 함께 시작되어 몇십 년이나 계속되었는데요. 이건 딱히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기술 설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건설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유럽의 많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도 몇백 년이나 걸려 건축되었는데요. 앞으로 보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행된 편이랍니다. 잃어버린 기술의 비밀. 연구자들이 피라미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초기에는 그 건축 방법을 몰랐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잃어버린 기술이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다만 제도의 민족은 아직까지 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대신 특별한 용기에 담긴 자연의 불을 1000년 이상에 걸쳐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만드는 방법을 습득한 순간 이 특별한 용기를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술의 쉬운 예입니다. 보다 가까운 예로는 디지털 시계를 보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날로그 시계는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잊혀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떠도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금속 도구와 폭약도 쓰지 않고 어떻게 화강암을 가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규소의 망치로 가공한 것을 모래로 다듬어 완성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과 수고가 들지만 원래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화강암의 바위를 깨기 위해서도 고대 잊혀진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나무 쇠기를 박아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쇠기가 부풀며 바위에 들어간 금이 벌어집니다. 그 뒤 필요한 크기의 돌을 암벽에서 얻기 위해 몇 번이나 같은 작업을 반복하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화강암만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재료는 구리톱으로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가공하기 쉬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석회암의 채굴장과 건축자재를 채석장에서 가져오기 위한 도로와 미완성인 기둥까지 발견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기자에 온 관광객들에게 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이집트의 관광산업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랍니다.
기하학적 정확성. 피라미드는 접착용 용액 없이 세워졌는데요. 돌끼리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어 그 사이에 얇은 카드조차 들어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이집트든 메소아메리카든 모든 피라미드는 접착용 용액, 게다가 상당히 원시적인 석고로 된 용액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정말 돌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집트에서는 우선 첫째로 미끄러지기 쉽게 하기 위해 필요했을 것입니다. 즉 정상까지 돌을 끌어올리기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돌은 더 가벼워집니다. 둘째, 카드가 돌 사이의 틈을 지날 수 없는 이유는 이 용액 때문입니다. 용액이 풍화되어 사라진 곳에는 그 무엇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라미드가 별자리 형태나 방위에 충실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거의 유일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높은 기술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맞춰 건축물을 배치하려면 연추, 본인의 눈, 그리고 별자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방법만 알면 어린아이도 도구를 사용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설은 다각형의 돌을 쌓는데 뭔가 신기한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해요. 직각으로 돌을 깎아내는 기술이 없을 때는 원치 않더라도 주변을 약간 깎아내서 천연의 둥근 돌을 끼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각진 형태의 돌은 돌 구조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도구를 얻게 된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 외에 유명한 속설은 이집트에 선고자도 없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 발생했고 그 후 바로 건설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계인이 와서 피라미드를 짓고 떠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나일강 주변의 문명은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는 프로토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나카다 문화를 가진 이집트 고왕국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 문명의 건축에서는 현저한 묘지의 진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흙더미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고 100개 이상의 마스타바, 기자의 피라미드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왜 피라미드가 건설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이집트 고왕국이 번영했던 때입니다. 건설이 끝난 뒤 바로 100년 정도 가뭄이 이어지다 그 후에 기근과 함께 기나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권위는 추락하면서 피라미드를 지을 재원과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는 다행히도 어떻게든 재해를 극복했지만 피라미드의 외형은 검소해지고 세간과 의상을 화려하게 하는 유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기의 파라오 사당에서 그 풍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설은 피라미드의 건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고고학자가 건축하는 사람들을 그린 일러스트와 위대한 사당 건축을 기록한 파피루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외계인의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많은 비밀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진실을 아는 것처럼 가장한 아마추어의 의견보다는 차라리 비판받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연구 중에서 찾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역사가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구 논문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